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장교원 박사님의 최근 논문 장제의 능엄경 비판, 경세의 천학과 출세의 심학이 만났을 때입니다. 흥미로운 주제죠. 네, 아주 흥미롭습니다. 북송유학자 장제, 그리고 불교 경전인 능엄경, 이 둘의 만남이라니? 그렇죠. 특히 장제의 그 경세, 세상을 다스려는 현실 참여적인 철학과 능엄경으로 대표되는 불교의 출세, 그러니까 세속 너머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심학, 이 둘이 어떻게 부딪히고 또 어쩌면 함께 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장교원 박사님은 이 논문에서 장제의 비판이 능엄경이 원래 의도했던 바 그 효용과는 좀 어긋난 지점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두 사상이 각자 자기 영역에서 서로 보완하면서 기능할 여지가 충분하다. 이런 논지를 펴셨죠. 그 점에 대해서 전종옥 교수님도 아주 예리한 지적이라고 평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논문의 통찰력이 돋보이는 부분이죠. 자, 그럼 먼저 장제는 왜 그렇게 능엄경을 비판했을까요? 그 대표작 정몽 있잖아요. 아, 정몽. 대단한 책이죠. 네, 역경 사상에 기반해서 길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또 질서를 가진 이 세계, 그 진실성을 아주 강하게 주장했잖아요. 그렇죠. 정몽은 당시 최신 천문학 성과까지 반영하면서 자신의 철학적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앞부분의 태허에 대한 논의가 대표적이죠. 퇴계 이황 선생의 성악 10도 두 번째 그림이 바로 이 정몽의 다른 이름인 서명에서 따온 서명도일 만큼 조선 유학에도 정말 큰 영향을 미쳤고요. 맞습니다. 그런 장제의 관점에서 볼 때 능엄경 같은 불교 사상은 이 진실한 세계를 뭐라고 봤냐면 그냥 시각적 병통이다. 혹은 환, 즉 환이다.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부정한다고 본 거예요. 그 유명한 구절 사나와 대지는 시각적 병동 때문이다. 사나와 대지 외의 갬병 이걸 근거로 들었군요. 네, 그래서 유학과 불교는 양립불가능하다. 우리가 옳다면 그들이 틀린 것이고 우리가 틀렸다면 그들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단언했죠. 상당히 강경했어요. 와, 정말 단호했네요. 그런데 장교원 박사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장교원이 능엄경을 좀 오해했을 수 있다고 보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드라마나 영화 보면서 막 몰입하잖아요. 네네, 그럼요. 하지만 그게 허구라는 건 알죠. 능엄경이 말하는 세계의 배존재성이나 허한이라는 것도 뭐랄까 세계 자체가 아예 없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깨닫지 못한 중생이 자기 분별 때문에 왜곡되게 인식하는 그 상태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의 부정이 아니라 인식의 왜곡 문제다. 정확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거죠. 장제의 철학은 분명 사회 질서 유지 같은 경세 측면에서는 탁월했어요. 하지만 개인이 겪는 어떤 내면의 고통, 갑작스러운 불행, 죽음 같은 실존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주기가 좀 어려웠던 면이 있죠. 물론 성인의 경제에서 무아를 이야기하긴 했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그 경제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 같은 건 좀 부족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능엄경의 심학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 것 같아요. 장제가 그렇게 비판했는데도 불구하고 당대에 정말 뛰어난 유학자들이었던 왕한석, 소철, 소식 같은 사람들이 능엄경에 깊이 매료되었다는 사실이 이걸 보여주죠. 그 점도 흥미롭네요. 단순히 지적인 관심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왕한석 같은 경우는 재상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능엄경에 몰두하면서 세상사를 마술이나 꿈처럼 류한 류몽,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서 마음의 평정을 얻으려 했다고 하고요. 소철은 유배 같은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능엄경 수행을 통해서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 그 진심을 지키려고 했다고 고백했죠. 소식 같은 경우는 또 일찍 세상을 떠난 조카를 추모하면서 능엄경을 통해서 죽음의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어요. 불교의 법신 사상이랑 역경의 세계관을 연결시켜서 삶과 죽음의 순환을 이해하려 했고요. 이야, 이게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조선시대까지도 영향이 이어졌다고요. 서여구 같은 학자가 자신의 불행을 불교 용어로 표현하기도 하고. 맞아요. 서유구는 화학대사에게 능엄경 강의를 들었다고 직접 수료하기도 했죠. 심지어 그의 삼촌인 서영수는 불교와 유학의 진리가 본질적으로 같다고까지 봤어요. 불교의 불의 중도를 유학의 이리관제와
불교의 이목구 화두를 유학의 주의무적 공부와 같은 선상에 놓았죠. 와, 정말 능엄경이라는 경전이 가진 깊이와 그 영향력이 대단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규원 박사님이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장제의 경세의 철학이 다루지 못하는 개인의 내면적 영역, 즉 출세의 심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능엄경이 깊은 통찰과 위안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와 내면의 평화를 얻는 지혜, 이게 서로 배척할 게 아니라 어쩌면 삶을 이루는 두 개의 중요한 축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종욱 교수님도 바로 이 점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이 논문이 미래 우리의 안목을 이끌어줄 어떤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런 철학적 탐구가 주는 힘이죠. 아, 정말 오늘 장제와 능엄경의 만남을 통해서 철학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세상을 이해하는 큰 틀, 경세적 관점과 개인의 내면을 다스리는 섬세한 지혜, 출세적 관점.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만나고 있나요? 어쩌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 이것이 오늘 저의 논의의 가장 중요한 마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